여러분, 혹시 시골집 뒤뜰이나 산 아래, 밭 한 구석에 나무 그늘이 짙게 져서 아무것도 심지 못하고 몇 년째 방치해둔 땅이 있으신가요? 햇빛이 들지 않으니 농사는 엄두도 못 내고 해마다 무성하게 자라는 잡초만 베어내느라 허리만 아프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쓸모없어 보이던 버려진 땅이 매년 봄마다 가장 먼저 비싼 현찰을 쏟아내는 황금밭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들은 햇빛을 차지하려고 애쓸 때 오히려 서늘한 그늘을 찾아 심어야 대박이 나는 작물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 번 심어두면 매년 알아서 자라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번식하며 수익을 2배, 3배로 불려주는 기적 같은 작물입니다. 과연 이 작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늘진 땅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지 그 은밀한 비밀을 오늘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놀리는 땅이 든든한 연금 통장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농사에 대해 가진 고정관념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흔히 농사라고 하면 쨍쨍한 햇빛이 내리쬐는 넓은 평야를 떠올립니다. 고추, 배추, 벼, 옥수수 같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작물은 강한 일조량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이슬기나 나무가 우거진 곳, 북향으로 난 땅은 농사지을 가치가 없는 버려진 땅으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다채롭습니다. 깊은 산속, 키 큰 나무들이 만들어낸 짙은 그늘 아래서만 생명력을 얻고 특유의 향과 맛을 품으며 자라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음지식물 혹은 반음지식물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험한 산을 타는 신만이나 약초꾼들만이 이 귀한 작물들을 자연에서 조금씩 채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농업기술과 발상의 전환으로 우리 집 뒷마당에 버려진 그늘, 땅이나 과수원 나무 아래 빈 공간이 이 귀한 작물들의 완벽한 서식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곧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주인공은 바로 산마늘. 우리가 식당에서 고기를 먹을 때 비싼 돈을 주고 추가해서 먹는 명이나물입니다. 명이나물이라는 이름은 과거 보릿고개 시절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던 사람들의 목숨을 이어주었다 하여 명을 잇는 나물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눈 속에서 가장 먼저 파란 싹을 틔우는 이 강인한 식물은 알싸한 마늘향과 달콤하고 짭짤한 장아찌의 맛으로 이제는 현대인의 밥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최고급 산나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요는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시중에서 맛보는 명이나물의 상당수는 중국산이거나 울릉도 등 특정 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생산되는 실정입니다. 즉, 제대로 된 국내산 생채 산마늘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매년 봄마다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로 높은 몸값을 자랑합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산마늘에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일부 고기잡에서나 구경하던 특수 채소가 이제는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없어서 못 파는 귀하신 몸이 되었습니다. 텃밭 구석이나 임야에 이 산마늘을 심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확실한 수요가 보장된 고부가가치 시장에 진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그늘진 땅이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초보 농부들이 실수하는 치명적인 오해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비싼 작물이니 햇빛이 쨍쨍한 가장 좋은 밭에 심어야 쑥쑥 잘 자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산마늘을 땡볕이 내리쬐는 맨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견디지 못하고 잎이 누렇게 타들어가며 끝내 말라 죽고 맙니다. 산마늘은 본래 해발 800m 이상의 서늘한 고산지대 숲속에서 키 큰 나무들이 걸러주는 부드러운 햇살을 받으며 진화해 온 식물입니다. 따라서 빛이 100%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빛의 30%에서 50% 정도만 들어오는 반음지나 화렵수 아래에 흩어지는 빛이 있는 곳이 최적의 생육 환경입니다. 직사광선은 피하되 바람은 잘 통하는 서늘한 그늘이야말로
산마늘이 잎을 넓고 부드럽게 키우며 특유의 진한 향을 품게 만드는 마법의 조건입니다. 남들이 농사를 포기한 어둡고 서늘한 북향 땅이 산마늘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5성급 호텔인 셈입니다. 이러한 산마늘의 독특한 생육 조건 덕분에 우리는 공간의 마법을 부릴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활용법이 바로 과수원이나 나무 아래의 자투리 땅을 이용하는 혼농 임업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호두나무나 감나무, 매실나무를 심어둔 과수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무가 자랄수록 아래쪽에는 넓은 그늘이 형성되고 그곳에는 수익성 있는 작물을 심을 수 없어 그저 제초제만 뿌려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 아래 빈 공간에 산마늘을 빽빽하게 심어 보십시오. 봄이 오면 나무의 잎이 무성해지기 전 따스한 봄볕을 받아 산마늘이 쑥쑥 자라나 먼저 수확의 기쁨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어 나무의 잎이 우거지면 그 짙은 그늘이 산마늘의 잎이 타는 것을 막아주고 서늘하게 보호해줍니다. 하나의 땅에서 위에서는 과일을 따고 아래에서는 고급 산나물을 캐는 완벽한 이중 수익 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새로운 농지를 살 필요 없이 기존에 놀리던 공간을 100% 활용하여 통장을 불리는 지혜로운 농법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라면 모두 고개를 끄덕이실 가장 끔찍한 불청객, 바로 잡초입니다. 돌아서면 자라나는 잡초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고 싶다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늘진 곳에 산마늘을 심으면 이 지긋지긋한 잡초와의 전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늘 자체의 특성상 햇빛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억센 잡초들의 기세가 한풀 꺾입니다. 여기에 더해 봄철 일찍 싹을 틔운 산마늘은 넓은 잎을 쫙 펼치며 땅의 표면을 빽빽하게 덮어버립니다. 산마늘 잎이 우산처럼 흙을 덮어버리니 땅 속에 숨어있던 다른 잡초 씨앗들이 햇빛을 받지 못해 아예 발화조차 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잡초가 자랄 공간과 햇빛을 산마늘이 먼저 선점해버리는 것이죠. 물론 첫 1년이나 2년 동안은 어린 산마늘 주변에 풀을 조금 매주어야 하지만 뿌리가 활착하고 군락을 이루기 시작하면 잡초가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제초기를 돌리거나 독한 제초제를 뿌릴 필요 없이 여유롭게 농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엄청난 장점입니다. 농사의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은 바로 야생동물과 벌레의 습격입니다. 애써 가꾼 고구마 밭을 멧돼지가 하룻밤 사이에 쑥대밭으로 만들고 콩밭은 고라니가 새순을 다 뜯어먹어 눈물을 삼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약을 치자니 친환경이 아쉽고 철망을 치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산마늘은 이러한 짐승들의 공격에서 놀랍도록 자유롭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산마늘의 잎과 뿌리에서는 아주 강한 마늘향과 매운맛이 납니다. 사람에게는 입맛을 돋우는 매력적인 향이지만 후각이 예민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들에게는 코를 찌르는 불쾌하고 독한 냄새일 뿐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산마늘 밭 주변을 얼씬도 하지 않고 피해갑니다. 벌레들 역시 이 강한 알리신 성분을 싫어해서 병해충의 피해가 매우 적습니다. 덕분에 비싼 농약을 사서 주기적으로 칠 필요도 없고 무농약 친환경 재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울타리 칠 돈과 농약 살 돈, 그리고 그것을 뿌리는 노동력까지 아껴주는 진정한 효자 작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매력적인 산마늘 농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파종 방법에는 크게 씨앗을 뿌리는 방법과 이미 몇 년 자란 뿌리 모종을 사서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핵심 팁을 드립니다. 만약 지금 당장 비용을 아끼겠다고 까만 씨앗을 사서 뿌린다면 여러분은 인내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산마늘은 씨앗이 발아하여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잎의 크기로 자라기까지 자그마치 4년에서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심지어 첫 1년은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처럼 자라나서 잡초인지 산마늘인지 구분조차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반드시 3년에서 4년 정도 자란 건실한 뿌리 종구를 구입해서 심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가을이나 이른 봄에 이 굵직한 뿌리 모종을 심어두면 바로 그게 봄이나 이듬해 봄부터 크고 튼실한 잎을 수확해 맛을 보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곧 돈입니다. 몇 년을 기다리며 풀을 뽑는 수고를 생각한다면 다 자란 모종을 심어 빠르게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산마늘을 심을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토양의 상태입니다. 산마늘은 서늘하고 습기가 있는 환경을 좋아하지만 역설적으로 뿌리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은 질색합니다. 이게 무슨 까다로운 소리냐고요? 숲속의 흙을 떠올려 보십시오. 낙엽이 썩어 만들어진 부엽토는 포슬포슬해서 물을 머금고 있으면서도 비가 오면 물이 쭉쭉 잘 빠집니다. 산마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흙입니다. 만약 진흙처럼 물 빠짐이 나쁜 평탄한 밭에 산마늘을 심으면 여름 장마철에 뿌리가 썩어서 몽땅 녹아내리는 참사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밭에 심을 때는 반드시 두둑을 한 뼘 이상 높게 만들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수로를 터줘야 합니다. 상이슬기나 경사진 땅이라면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내리므로 배수 걱정을 덜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흙에 부숙이 잘 된 퇴비를 넉넉히 섞어주고 마른 낙엽이나 볏짚으로 흙의 표면을 덮어주면 보습 효과도 좋아지고 잡초도 막아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흙만 잘 만들어주면 그 이후로는 산마늘이 스스로 알아서 큽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수확의 계절, 봄이 왔습니다. 산마늘의 가장 큰 경제적 매력은 바로 수확 시기에 있습니다. 보통 4월 초순부터 5월 중순까지가 잎을 채취하는 황금기인데 이 시기는 일반적인 농촌에서 다른 작물들은 이제 막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는 바쁜 철입니다. 즉 시골에서 돈이 막 들어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돈은 없는 충운기에 산마늘은 홀로 파란 잎을 내밀어 쏠쏠한 첫 현금을 쥐어줍니다. 지역과 품질에 따라 다르지만 생채 잎 1kg에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비쌀 때는 그 이상으로도 거래되는 고단가 작물입니다. 밭 한 구석 몇십 평에만 빽빽이 심어두어도 매년 봄마다 몇백만 원의 목돈을 가장 먼저 만질 수 있게 해줍니다. 농민들에게 봄철의 첫 수입은 그 해의 농사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종잣돈이 됩니다. 남들이 돈을 쓸 때 나는 돈을 버는 엇박자 전략. 이것이 산마늘이 주는 가장 짜릿한 경제적 쾌감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리셨다면 이제 산마늘의 진짜 마법을 경험할 차례입니다. 바로 복리 이자처럼 불어나는 번식력입니다. 산마늘은 한 해 살고 죽는 식물이 아니라 국은 즉 뿌리로 살아가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올해 잎을 잘라 먹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의 튼실한 뿌리는 해마다 스스로 분열을 합니다. 처음 심을 때는 한 촉짜리 얇은 뿌리였던 것이 이듬해에는 2촉으로, 그 다음 해에는 4촉, 8촉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포기가 벌어집니다. 5년 정도가 지나면 마치 팥뿌리처럼 굵고 풍성한 무더기를 이룹니다. 이때 흙을 살짝 파서 이 무더기 뿌리를 포기 나누게 하여 빈 땅에 다시 심어주면 밭이 순식간에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처음에 100만 원어치 종구를 사서 심었다면 몇 년 뒤에는 그 뿌리만 캐서 팔아도 1000만 원어치가 넘는 자산으로 불어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만히 두어도 땅 속에서 스스로 몸집을 불려나가는 진정한 자연의 복리 투자 상품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실수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산마늘 수확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잎이 탐스럽고 욕심이 나더라도 하나의 줄기에서 난 잎을 전부 다 베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산마늘은 한 촉에서 2장에서 3장의 넓은 잎을 올리는데 수확할 때는 반드시 가장 작거나 아래쪽에 있는 잎 하나를 남겨두고 위쪽에 잎만 톡 끊어서 채취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남겨진 그 한 장의 잎이 늦봄과 여름 동안 열심히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고 그 영양분을 다시 땅속 뿌리로 내려보내어
내년을 기약할 구근을 살찌우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의 돈에 눈이 멀어 잎을 모조리 바짝 잘라버리면 광합성을 하지 못한 뿌리는 굶어 죽고 맙니다. 명이나물 농사를 망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이 과도한 욕심입니다. 내년을 위해 잎 하나를 양보하는 지혜, 그것이 매년 봄마다 끊임없이 현찰을 수확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수확한 산마늘을 어떻게 팔아야 가장 이윤이 남을까요? 단순히 생잎을 도매상에 넘기는 것도 좋지만 조금만 품을 팔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거래와 온라인 마켓이 활성화되어 있어 깨끗하게 포장한 생잎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도매가보다 훨씬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가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장아찌를 담그는 것입니다. 생채는 보관 기간이 짧아 봄철 한두 달이 지나면 시들어버리지만 간장과 식초, 설탕을 황금 비율로 끓여 부어 장아찌를 만들면 1년 내내 두고 팔 수 있는 고급 반찬이 됩니다. 유명 고깃집이나 지역 로컬 푸드 매장에 질 좋은 명이나물 장아찌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는다면 봄철 반짝 수입을 넘어 사계절 내내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탄탄한 사업 모델이 완성됩니다. 향긋한 생잎으로 한 번 벌고 짭조름한 장아찌로 2번 버는 셈이니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효자입니다. 농사를 지으며 가장 힘든 점은 해마다 밭을 갈아엎고 비닐을 씌우고 씨를 새로 뿌려야 하는 반복적인 노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은 관절에 큰 무리를 줍니다. 하지만 산마늘은 이런 일회성 농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처음에 땅을 잘 고르고 모종을 심어두는 수고만 한번 거치면 이후 수십 년 동안 매년 봄마다 알아서 싹을 틔워줍니다. 땅을 파헤칠 필요도 해마다 새 모종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봄에 바구니 하나 들고 그늘진 밭으로 들어가 툭툭 잎을 꺾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노후를 대비하는 시골 어르신들에게 산마늘은 최고의 연금 작물로 불립니다. 젊을 때 체력이 될 때 빈 산이나 그늘 땅에 꾸준히 심어두기만 하면 나이가 들어 힘이 붙일 때 해마다 봄이 오면 잊지 않고 찾아와 두둑한 용돈을 챙겨주는 듬직한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묵혀둔 땅에 그저 생명을 심었을 뿐인데 그것이 평생의 보물이 되어 돌아오는 마법 같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늘져서 쓸모없다고 버려두었던 땅이 어떻게 매년 봄마다 비싼 현금을 쏟아내는 명이나물 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그늘을 찾고 잡초와 야생동물을 스스로 이겨내며 해마다 뿌리를 늘려 스스로 자산을 불려가는 산마늘. 한 번 심어두면 수십 년간 수확이 가능한 이 작물은 단순한 농사를 넘어 자연이 주는 이자율 최고의 적금이자 연금입니다. 남들이 쨍쨍한 밤만 쳐다볼 때 여러분은 버려진 나무 그늘 아래서 황금을 캐내실 수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발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 주변의 모든 공간이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놀리는 땅에 새로운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혹시 시골집이나 밭에 아직 아무것도 심지 않고 방치해둔 그늘진 자투리 땅이 있으신가요? 어떤 나무 아래인지 혹은 어떤 환경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